10년 뒤에 제가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무얼 하든 저는 항상 제가 당당하고 네.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2022 사람책 도서관 진행자 조영관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장인 이수정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7살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국립의료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른바 민간병원들을 많이 떠올리기 마련인데, 우리 수정 씨가 일하고 있는 이 국립의료원,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 공공병원에 어떤 역할들을 좀 하시는지 자세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단 공공병원들의 좀 중앙에 있는 대표라고 생각을 좀 쉽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소속해 있는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원 기능을 하는 중앙병원이 따로 있고, 저희는 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본부 소속 산하에 있는 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국에 계시는 지방의료원들이나 이런 데는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인력이나 여건이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중앙 차원에서 공공병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좀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병원들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네네. 선생님의 선생님 같은 분이시네요. 네, 선생님들을 위한 기획자라고 기획자. 봐주시면 돼요. 운영자 기획자라고 봐주시면 강의 돼요. 기획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수정 선생님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셨던 경험이 네네. 있으시죠? 얼마나 일을 하셨었죠? 저는 3년 정도 일단 응급실에서 일을 한 경험이 응급실에서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간호사분들 제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응급실 근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죠. 힘든데 힘들죠. 힘들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게 응급실인 것 같아요. 참 항상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응급실이라면 힘드시죠? 어떠세요? 물어보면 힘들죠 라는 말로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응급실은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질문을 받아도 그냥 잠시만요 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만큼 좀 다이나믹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일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려가지고 이렇게 제 꼬마아이가 이제 그 침대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가 하나가 부러졌어요. 아빠 입장에서 엄청 큰 일이어가지고 애를 막 우는데 싸매고 가서 응급실에 딱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근데 피가 계속 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다리시고요. 이렇게 네네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 현장이구나. 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엄청 힘들었죠. 일단 코로나 상황 때는 제가 딱 네. 코로나 완전 피크일 때 일을 하다가 좀 수그러들 때쯤에 좀 관둔 케이스였는데, 처음에 제가 일하던 지역이 되게 중국 조선족 분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엄청 뉴스에 나오기 전에 게시판에 뭐 조금 이렇게 중국어로 뭐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호자분 한번 불러다가 보호자분 죄송한데 저 중국어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 우한 뭐 어디 지역에서 뭐 폐렴이 발생했다고 조심하라던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되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폐렴이 발생했나 보다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그 레벨 D라고 하는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하라고 우주복처럼 네, 생겼던. 네, 네. 그 비닐 재질로 된 그걸 네네. 입고 근무를 시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는데 뭐 대구 사건 터지고 네. 엄청난 감염 사태 터지고 하면서 아 이거 진짜 심상치가 않다 하면서 그때부터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이 왔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점점 더 많이 오는데 그 코로나 상황에 따른 진료 절차도 완전히 180도 바뀐 상황이었고 환자들도 되게 예민해진 상황이었고 그렇죠.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저희도 되게 예민한 상황이었고 그냥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생과 사의 어떤 공간,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이 낯선 질병을 다루는 과정이 더욱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간호사로서 응급실에서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죠. 환자를 돌보다가 지금은 이제 공공의료병원에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의 어떤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기획하는 네. 서포터즈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직을 고민하시게 된 어떤 계기 혹은 이직을 하고 나서 어떤 드는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된 건 사실 병원 현장에 계시는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 항상 마음속에 이직이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계시거든요. 힘드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남들과 다르게 밤낮 바뀌는 3교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사실 선생님들 다 조금씩은 불면증을 겪고 계시거든요. 뭐 약을 드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정말 뭐 밤 근무하고 나면은 하루를 정말 30시간 넘게 꼴딱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뭐 체력적으로나 좀 건강 측면에서도 안 좋은 부분도 많기도 많았었고 네네네. 병원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뭐 감염병을 가진 환자들도 만나야 되고 내가 언제 이 감염병을 옮아서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좀 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일단 전 첫 번째로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냥 저를 위해 관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전체적인 인생을 봤을 때 지금 간호사로서의 이수정은 조금 전 사실 일은 재밌었거든요. 네. 간호사로서의 이수정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배울 것도 많고 굉장히 재밌었지만 전체적인 인생을 사는 이수정을 봤을 때는 이게 결코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나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나는 제 2의 일을 찾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 현장이라는 곳이 아직까지도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매우 고귀한 일이지만 그 고귀한 일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안전하고 사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응급 의료 현장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상황들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수정 선생님께서 간호사로서 경험해 보고 또 보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마주하거나 보게 되면 좀 기분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안쓰럽습니다. 네. 굉장히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안쓰럽고 네.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네. 어찌됐든 저는 병원 현장을 못 버티고 포기했다는 말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오래 다니면서 환자들 곁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그 현장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속에 조금 아쉬움은 있긴 있어요. 내가 네. 조금 더 병원에 오래 다녔더라면 거기서 뭐 전문적인 지식도 조금 더 쌓고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인 간호사로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네. 항상 안타깝고 부럽기도 하고 아. 좀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수정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그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눈가가 좀 촉촉해지고 이 뭐랄까 마음이 애정이 느껴져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간호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과정이네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중구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에 위치한 국립의료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중구에서의 삶. 이직을 하고 나서 중구에서 삶 어떠십니까? 중구에서의 삶. 네. 제가 중구에 있는 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네. 제가 한 3주 전에 중구로 이사도 와서 이제 중구민이거든요. 중구에서 환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자 중구에 네. 사는 사람인데 네네. 중구에서의 일상은 일단 굉장히 전 아름다워요. 좀 저희 집 앞에 되게 은행나무도 지금 가을이어서 많이 맞아요. 펴 있고 네네. 뭐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뭐 그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나 네네. 뭐 동대문의 경치나 조금만 더 가면 을지로 이렇게 좀 다 맞아요. 문화공간도 많고 뭐 맛집도 많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길 다니거나 하면서 볼 때 저는 길 다니는 외국인들을 보는 것도 재밌고 네. 거기 계시는 오랫동안 계시던 뭐 동대문 상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접하는 것도 재밌고 뭐 거기에서 이주한 뭐 중앙아시아 거리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는 것도 재밌고 저는 아직은 그냥 그 중구와 그 동대문을 보는 게 전 재밌어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구라는 공간이 굉장히 독특하죠. 서울역이라든가 서울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도 또 오래 개발됐던 동네다 보니까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그다음에 눈이 쌓이는 겨울만 되면 그 분위기가 서울 다른 어떤 동네보다 더 이렇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내는데요. 중구에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이수정 씨의 어떤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힘들었던 이 응급실에서의 간호사 생활을 이제 첫 번째 인생이었다고 하면 이제 변화를 하여 의료에 꼭 필요한 어떤 교육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수정 씨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칙이랄까?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네. 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뭐 워라밸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 성취감이 사실 제 업무를 하면서가 가장 좀 극대화돼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거여서 어떤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걸 또 해냈구나,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가 좀 중요해서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좀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일은 그러면 어쨌든 이수정의 어떤 그런 판단, 나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인가요? 네, 그럼요. 느낄 수는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성취감보다도 아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나도 할 수 있구나를 좀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인 네네.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제 인생에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분야였는데 저는 뭐 간호학과 나와서 병원 다니고 좀 간호사, 의료 이쪽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케이스긴 한데 교육훈련센터라는 남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운영을 하는 부서를 가면서 아, 이런 분야를 내가 해본 적도 없어서 힘들었지만 난 이걸 배우면서 나도 이것도 할 수 있네를 좀 느낄 수 있는 네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대이지만 벌써 이 두 번째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이수정 씨인데요. 혹시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하나는 일단 간호사가 아닌 정말 의료와 전혀 상관없는 뭐 진짜 의류 사업이든 네. 유튜버든 유튜브 아니면은 좋다. 정말 뭐 정말 행정직군이든 좀 간호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네. 다른 분야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직은 병원에 대한 그런 애증과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병원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나 다른 병원 사람들에 대해서 좀 처우 개선을 위해 좀 힘쓰는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뭐 노조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정말 인사노무와 관련된 그런 일이라든지 네네. 좀 그런 처우 개선과 관련된 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두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자신의 삶, 벌써 사실 20대에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고 경험했던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 내 주변에 내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조금 더 좋게 바꿔보고자 하는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수정 씨를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것의 어떤 현장이 뭐 그곳이 병원이든 아니면 이런 도서관이건 혹은 어디든 간에 결국 이런 나와 내 주변을 서로 생각해보고 아끼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는 이수정 씨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잘하시겠지만 지금 꿈꾸는 그 두 가지의 계획도 멋지게 해내시라라 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인터뷰의 마지막 소감들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게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가득한 이수정 씨의 10년 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10년 뒤에 내 모습 이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네. 10년 뒤에 제가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무얼 하든 저는 항상 제가 당당하고 네.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냥 그때쯤이면 좀 책임감도 가지는 위치에서 뭐 어떤 업무를 맡거나 뭐 책임감을 가지는 자리에 있든 뭐 제가 아기 엄마가 되었든 저를 위해서도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냥 항상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멋지네요. 이 카메라 보고 깜짝 제안. 카메라 보고 10년 뒤 이수영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아라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못하겠네. 이거 해야 이제 골드 라벨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못하겠네. 잠시만요. 네. 수정 언니, 10년 전이니까 수정 언니. 그냥 항상 10년 전의 수정이를 생각해봐도, 지금의 수정이를 생각해봐도 그 10년 뒤에도 별로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온 어떤 삶의 무게들을 얼마나 잘 견디어 가는지가 평생의 숙제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이 가득 찬 우리 이수정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에너지를 느끼고 또 제 삶과 제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2022 사람책 도서관 오늘 이렇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